자,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 오늘 여기에 대해서 대남 오물풍선과 우리가 그래서 대북 확성기를 재개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각각 들어보시죠.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이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 전단 살포가 원인입니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했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예, 성룡 의원. 사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평화는 돈으로 구걸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조금 전에 민주당의 논평도 보셨지만 이러다가 대북 확성기 틀었다가 저기서 또 도발을 해오고 이러면 더 안보적으로 위기가 더 고조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민주당의 입장에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뉴스탑10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북한의 그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도발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응하는 조치는 대북 확성 방송 재개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것은 왜 그런가? 2016년에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 방송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북한이 굉장히 뼈아팠기 때문에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 선언을 보면 북한이 두 가지를 콕 집어서 요구를 한 것이 판문점 선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대북 확성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거든요. 그 두 가지를 적대 행위라고 하면서 5월 1일부터 바로 중단하도록 판문점 선언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북 확성 방송을 중단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살해, 그리고 핵과 미사일을 고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물풍선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우리 민간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뼈아파하는 대북 확성 방송을 재개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오물풍선으로 도발을 하면 우리도 북한의 체제에 가장 위협이 되고 아픈 부분인 대북 확성 방송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성춘 부의장.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게 오늘 이제 그 합동참모본부에서 보여주는 대북 확성기 설치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FM 라디오 주파수 107.3MHz의 자유의 소리 방송을 재송출하고 앞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던 뭐 임영웅 씨의 노래라든지 나훈아 씨의 노래 또 등등 여러 가지 대북 선전 방송을 해 나가겠다, 수위를 높여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북한 쪽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포착된 게 그쪽에서 대남 방송도 하겠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 그 스피커의 출력이 좋다 보니까 저기들은 이제 우리 방송을 못 듣게 하려고 다 들을 테니까 못 듣게 하려고 저쪽에서 또 방송을 트는데 우리의 출력이 더 좋아서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이런 지금 대응? 뭐 저는 북한에서 오물풍선 또 도발을 했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를 뭐 재개하는 것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북 확성기의 그 시료가 상당히 크다는 게 이미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근데 민주당에서 계속 지적하는 것은 대북 확성기 트는 것 좋다. 하지만 그렇다면은 그 대화를 위한 제스처도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뭔가 계속해서 대북 확성기 틀고 북한이 또 도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사실 이번 오물풍선을 우리가 국민들이 받아들이면서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단순히 그게 뭐 물리적 피해를 줬다기보다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요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인데 심지어 이제 이런 그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 접경 지역 사람들이 좀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이 오물풍선은 그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그 한국 내 어디에도 갈 수 있다는 이 두려움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오물풍선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그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그 뭐 제재를 하든 아니면 뭔가 규칙을 만들든 협상을 하든 이러기 위해서 대북 확성기를 트는 것까지는 오케이 민주당도 동의를 하지만 그냥 무조건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동식 대북 확성기입니다. 이렇게 차에 싣고 다니면서 옮겨 다니면서 북한 접경 지역에 가서 저렇게 스피커를 쭉 뽑아서 방송을 하는 것이고요. 또 고정 확성기도 이제 곧 대북 확성기도 설치가 되면 더 크게 큰 울림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북한이 보내는 어떤 북한의 소식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사람과 또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올려보내는 대북 확성기의 내용
과연 누가 더 동요할 것인가는 아마 확실히 드러나겠죠. 어쨌든 아까 잠깐 김진욱 전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물풍선의 커지는 우려는 일단 전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도 통과하고 강남에도 가고 그다음에 전국으로 다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물풍선에서 뭔가 독가스가 나왔다 이런 가짜 정보도 막 흘러나오고 이러다가 아까 또 최소영 평론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로 나중에 늑대와 양치기 소년처럼 뭔가 진짜 커다란 위험이 담긴 물질이 담겼을 때 그걸 요격하지 못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큰 피해가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소영 평론가 오늘 그래서 전군에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비상 대기 태세가 떨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참이라든가 국방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이건 다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과연 북한이 여기에다가 정말 생화학 무기를 탑재할 경우 북한이 지금 보유한 게 5천 톤입니다. 예. 5천 톤이면 서울 면적 4배를 전부 오염시킬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만일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입을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먼저 탐지해가지고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각에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우리 군이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후 대응이 나중에 확인되었을 때 너무 늦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미 피해가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도 이제 그 국방부가 지금 면밀히 분석하겠지만 실제로 날라오는 것에 대비해서 어떤 바람엔 어디까지 오는지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아서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야 되는 게 맞지. 나중에 우리가 이러다가 서너 번 반복되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올 수 있는 공포와 충격감은 어마어마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노리는 건 피로도 자극이거든요. 계속적인 피로도 수위를 높여서 남남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전략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정치적 판단하지 말고 사전에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저는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김주익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국방위원장 출신이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인 항공기든 드론이든 레이저든 뭘로 가서 이거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멀뚱멀뚱 쳐다보기나 하는 우리의 이 국방이 좀 한심하다. 이게 대북 확성기 갖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민주당에도 이제 국방부 장군 출신의 장성들도 있는데 별 메시지를 잘 안 내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저 메시지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군이 지금 탐지를 이 풍선을 주입하는 단계에서부터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요격하거나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군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풍선 요격 시에 파편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오물이 떨어져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래서 낙하한 상황에서 수거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먼저 저기서 그 격추, 요격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국지전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론이라든지 레이저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풍선을 요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저 풍선이 사실 그렇게 요격하기가 쉬운 범주 안에 있을까? 그것도 일단은 확인이 안 되고요. 예.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국지전까지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북한이 노리는 것은 확실한 건 남남 갈등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여론이 분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노리고 남쪽으로 풍선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여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엔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